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생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온 70세 어머니가 한국의 동네 병원에 다녀온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태 뭘 믿고 살았던 거지? 미국에서는 3주를 기다려야 겨우 받을 수 있는 진료를 한국에선 예약도 없이 단 10분 만에 받고 수백 불은 나올 줄 알았던 엑스레이와 진단 비용은 고작 5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미국에서는 몇 년을 몰랐던 병의 원인을 한국 의사가 단 30분 만에 찾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조차 해결하지 못한 고통을 한국에서 끝내게 된 한어머니의 단 하루, 그러나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하루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모건, 올해 70살입니다. 텍사스에서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했죠. 평생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어왔어요. 의료 시스템도, 교육도, 모든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죠. 특히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어요.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질이 좋으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무래도 미국만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딸 애슐리가 한국에서 살게 되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애슐리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서울에 정착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먼 나라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죠.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손녀 지우가 9살이 되도록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멀고 낯선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어도 안 통하는 곳에서 어떻게 지내지라는 걱정도 있었죠. 게다가 음식도 매우니까 제 입맛에 맞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할머니를 보고 싶다며 손편지를 보내왔을 때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어요. 할머니와 함께 한국 음식도 먹고 놀이공원도 가고 싶다고 했죠. 그 귀여운 글씨체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이제 정말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원인 모를 기침과 속쓰림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밤에 누우면 기침이 더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의사들은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나이 때문일 거라고 하거나 알레르기일 수 있다고만 했죠. 검사를 받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해서 예약을 잡았는데 3주를 기다린 후에야 촬영할 수 있었어요. 결과를 받기까지 또 일주일이 걸렸죠. 그런데 결과는 특별한 이상 없다는 거였습니다. $200가 넘는 돈을 내고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나이 들면 이런 게 당연한가 보다라고 체념하고 있었죠. 그래도 손녀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이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거든요. 처음 가는 나라에서 혹시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지우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애슐리와 지우가 마중 나와 있더군요. 지우가 할머니라고 달려와 안겼을 때 제 마음속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손녀는 정말 많이 자랐더라고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할머니가 왔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애슐리의 집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미국의 집과는 다른 구조였지만 나름대로 편안했죠. 지우는 저를 위해 자기 방까지 내주며 할머니 방이라고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한글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쓴 편지도 벽에 붙여놨습니다. 그 정성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우와 함께 경복궁도 가고 한국 전통 음식도 맛봤어요. 김치찌개는 처음엔 너무 매웠지만 먹다 보니 중독적이더라고요. 지우가 맛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까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 먹던 한국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한국의 거리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와 높은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있는 편의점들이 신기했죠. 지우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할 때 그 종류의 다양함에 놀랐어요. 미국보다 훨씬 다양하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밤이 되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기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특히 누워있을 때가 가장 심했죠. 속도 쓰리고 목도 아팠어요. 시차 적응 때문인가 싶어서 참으려고 했지만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애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시차 적응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속으로는 한국 음식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속이 더 쓰린 건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매운 음식을 피하려고 했지만 기침은 여전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서 기침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기침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까지 깨울까봐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침을 참으려 했지만 더 심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따가웠죠. 결국 애슐리가 문을 두드리며 병원에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병원에 그렇게 아무 때나 가는 거냐고 되물었죠.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최소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하거든요. 응급실이 아닌 이상 당일 진료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외국에서 병원에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보험은 어떻게 하고, 언어는 어떻게 소통하고,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됐습니다. 애슐리는 한국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네 병원에 그냥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미국에서 살아온 70년 동안의 경험으로는 믿기지 않는 얘기였거든요. 설마 예약 없이 가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지우가 학교에 간 사이 애슐리와 저는 계속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애슐리는 제 기침 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걱정했어요. 지우도 걱정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사실 낯선 나라에서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서 애슐리 가족 모두 잠을 설쳤어요. 지우까지 아프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죠. 새벽 5시쯤 저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애슐리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말했어요. 애슐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아침에 바로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예약 없이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아침이 되자 애슐리는 인터넷으로 근처 내과를 찾아봤습니다. 평이 좋은 곳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예약도 없이 그냥 가면 정말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보험증은 어떻게 하지? 통역은 누가 해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도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애슐리가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죠. 한국 거리를 걸으면서 보니 정말 곳곳에 병원이 있더라고요. 내과, 외과, 정형외과까지 아파트 상가 건물마다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병원이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것도 당연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약 없이 들어가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의심했죠. 애슐리가 한국은 이게 당연하다며 제 손을 잡고 병원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안이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미국의 병원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접수 데스크에는 친절해 보이는 간호사가 앉아 있었고 대기실에는 몇 명의 환자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병원처럼 복잡하고 시끄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차분하고 평화로운 느낌이었죠. 벽에는 건강 관련 포스터들이 깔끔하게 붙어 있고 작은 화분들도 놓여 있어서 마치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접수 데스크 앞에 서니 간호사가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애슐리가 어머니 진료를 받고 싶다고 말하자 간호사는 신분증을 가져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권을 꺼내면서 이제 복잡한 서류 작업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험 확인부터 시작해서 온갖 서류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간호사는 여권만 확인하고 간단한 접수 용지 하나만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름과 증상만 간단히 적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다냐고 물어봤고 간호사가 웃으며 이게 다라고 대답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최소 10분은 걸렸을 서류 작업이 3분 만에 끝났죠.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분위기도 차분했어요. 환자들이 조용히 대기번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떤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계셨고 젊은 엄마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병원 대기실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고 시끄러웠는데 여기는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애슐리가 곧 불러줄 거라고 말했는데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약을 해도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했거든요. 한 번은 예약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게 진료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10분도 안 되어서 엘리자베스 모건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빨리 불러주는 거냐고 애슐리에게 물어봤죠. 애슐리는 한국은 원래 이렇다며 웃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약도 없이 와서 10분 만에 진료를 받다니 말이죠. 진료실로 들어가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의사가 친근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미국 의사들처럼 바쁘고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책상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의학 관련 자격증들이 정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애슐리가 통역을 해주며 제 증상을 설명했어요. 몇 년 전부터 기침과 속쓰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물어본 질문들이 정말 특별했어요. 누워 계실 때 기침이 더 심해지는지, 식사 후에 속쓰림이 더 심한지,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은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미국 의사들은 한 번도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이 때문일 것이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말이에요. 의사는 제 목과 가슴을 청진기로 꼼꼼히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청진기를 대충 몇 초만 대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세심하게 확인해 주었어요. 그리고 혹시 위산 역류나 소화불량은 없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침 때문에 왔는데 왜 위 얘기를 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애슐리가 통역해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기침의 원인이 폐나 기관지가 아니라 위에서 올라오는 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목과 기관지를 자극하면 만성 기침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런 관점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의사들은 기침이면 무조건 폐나 알레르기만 생각했는데 이 의사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간단한 엑스레이를 찍어보겠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엑스레이를 지금 당장 찍는다고 하니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엑스레이 하나 찍으려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의사는 바로 찍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분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았거든요. 엑스레이실로 향하면서도 저는 계속 의아했어요. 미국에서는 엑스레이 촬영 하나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혈압 재는 것처럼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방사선 기사가 편안하게 서세요라고 말하며 친절하게 자세를 잡아주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는데 간호사가 20분 후에 결과 나와요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20분이요? 정말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엑스레이 결과를 받으려면 며칠은 기다려야 했거든요. 애슐리도 엄마, 한국은 빨라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20분 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정말로 20분 만에 결과가 나올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20분 후에 간호사가 엘리자베스 모건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보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폐는 깨끗합니다. 기관지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하지만 여기 보시면 하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식도 부분에 약간의 염증 소견이 보여요. 이게 바로 제가 의심했던 부분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염증이 위산 역류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위에서 나오는 산성 위액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기관지까지 자극해서 기침을 유발하는 거죠 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아무도 이런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나이 때문일 거예요. 또는
계절성 알레르기일 수 있어요 라고만 했거든요. 그럼 이게 위식도 역류증이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어로는 GERD라고 하죠. 만성 위식도 역류증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되어서 안도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왜 아무도 이걸 찾아내지 못했을까 하는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치료 방법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매운 음식이나 신 음식은 피하세요. 그리고 처방해 드릴 약을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으면서 저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어요. 약값은 얼마나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니 의사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약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예약 없이 와서 40분 만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처방전까지 받았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슐리가 엄마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놀라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줄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어요. 바로 비용이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서비스가 얼마나 나올지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로 가서 계산을 하는데 제 마음은 조마조마했어요. 미국에서는 간단한 진료와 엑스레이만 해도 최소 $300는 나왔거든요. 더군다나 전문적인 진단까지 받았으니 $500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계산서를 건네주며 총 48,000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48,000원요? 정말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애슐리가 약 $48 정도예요. 엄마라고 통역해 주었는데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진료비, 엑스레이, 판독료 모두 포함해서 48,000원이에요 라고 간호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국이라면 엑스레이비만 해도 $200는 나왔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합쳐서 $40도 안 되는 거였어요. 돈을 내면서도 저는 계속 정말 이게 다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가 청구서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미국에서는 병원에 다녀온 후 몇 주 뒤에 깜짝 놀랄 만한 청구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병원을 나와서 애슐리와 함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도 병원 바로 옆 건물에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처방전을 받으면 차를 타고 따로 약국에 가야 했는데 여기는 정말 편리했어요. 약국에 들어가니 약사가 처방전을 보더니 위식도 역류증 치료제네요. 이 약은 식전에 드시고 이 약은 식후에 드세요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처음 며칠은 속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부작용까지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약값을 물어보니 12,000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위산억제제 한 달분이 $60는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저는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침에 기침 때문에 걱정하며 병원에 갔는데 2시간도 안 되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까지 사서 나오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애슐리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이렇게 간단하고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 미국에서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우가 할머니 병원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참 좋았어. 지우야 라고 말했지만 사실 좋았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어요. 첫 번째 약을 먹고 나서 저는 애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애슐리야, 저 정말 놀라워. 미국에서 몇 년 동안 못 고친 걸 여기서는 하루 만에 해결해 주네 라고 했어요. 애슐리는 엄마, 한국 의료진은 정말 실력이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기침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속쓰림도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증상들이 드디어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밤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된 하루였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효율적이고 친절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의 실력이 정말 훌륭했어요. 미국에서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원인을 이렇게 빨리 정확하게 진단해주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몇 년 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기침도 거의 없었고 속쓰림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애슐리가 엄마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정말 좋아졌어 라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지우가 학교에 가기 전에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며 응, 할머니 이제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지우의 밝은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약이 정말 잘 듣더라고요. 기침은 거의 사라졌고 밤에도 편하게 잘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받은 치료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애슐리와 함께 마트에 갔는데 우연히 그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저는 문득 그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애슐리야, 잠깐 병원에 들러서 감사 인사만 드리고 갈까? 라고 말했어요. 병원에 들어가니 그 간호사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게 며칠 만에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니 의사가 다행이네요. 꾸준히 약 드시고 생활 습관만 조심하시면 완전히 나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선생님, 미국에서는 왜 아무도 이걸 찾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마 시스템의 차이일 거예요. 여기서는 환자를 충분히 들여다볼 시간이 있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의료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의 차이였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정말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애슐리와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애슐리야, 저 정말 미안해. 한국을 너무 모르고 살았나 봐 라고 말했습니다. 애슐리는 엄마, 이제 아시잖아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우가 할머니, 한국 좋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응, 정말 좋아. 특히 할머니를 아프지 않게 해준 한국이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갑자기 울컥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받은 모든 친절과 배려가 마음속에서 뭉클하게 올라왔거든요. 미국에서는 환자가 고객이라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애슐리가 엄마 왜 우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애슐리야, 지금 좀 울어도 돼?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보는 곳은 따로 있었구나 라고 말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애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엄마, 괜찮아요 라고 위로해 줄 때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지우와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는데 공원 한 구석에 무료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헬스장에 돈을 내야 쓸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저기서 운동해보세요 라고 말해서 한번 해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지우야, 미국에서는 이런 게 없어라고 말하니 지우가 정말요? 그럼 할머니들이 어디서 운동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게 돈이었거든요.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 회비를 내야 하고 병원에 가려면 큰 돈을 준비해야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사회가 함께 도와주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애슐리와 함께 전통시장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상인들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도 바가지를 씌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신경 써주었어요. 한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저에게 딸기 하나를 맛보라고 주시면서 맛있으면
사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상거래가 완전히 비즈니스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사람 냄새가 났어요. 애슐리야,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해? 라고 물어봤더니 애슐리가 엄마,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정이 많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약을 먹은 지 일주일이 지나니 기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속쓰림도 거의 없어지고 밤에도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응. 할머니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 라고 대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약값이 계속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일주일치 약을 다시 사러 갔는데 또 12,000원이었습니다. 미국이라면 한 달에 $200는 써야 할 약을 여기서는 $40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었어요. 약국에서 약사가 많이 좋아지셨죠? 한 달 정도 더 드시면 완전히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해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사와 이렇게 자세한 상담을 받기 어려웠거든요. 지우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자란 미국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도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지우가 그네를 타면서 할머니, 계속 한국에 사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겠죠. 대신 저는 지우에게 약속했어요. 할머니가 미국에 가서도 한국을 잊지 않을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말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애슐리와 차를 마시면서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애슐리야, 저 이제 알겠어. 내가 왜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말이야. 애슐리는 엄마도 이제 이해하시는군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중얼거렸을 때 애슐리가 맞아요, 엄마. 여기서는 아프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고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이 들면 고립되기 쉬웠는데 여기서는 사회가 함께 돌봐주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자 저는 정말 아쉬웠어요.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면서 이 작은 알약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침도 완전히 사라졌고 속쓰림도 없어져서 한국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우와 함께 마지막 놀이공원 나들이를 갔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몇 년 만에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었거든요. 지우가 할머니, 놀이기구 타요라고 손을 잡고 끌 때 저는 주저없이 따라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기침 때문에 무서웠을 텐데 말이에요. 출국 이틀 전 저는 애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병원에 다시 한번 가고 싶어.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애슐리가 엄마, 선생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완전히 나으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감사 카드를 전해드리며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미국에 가서도 약은 계속 드셔야 해요. 여기 처방전 복사본을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며 친절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찾으실 수 있도록 영문 처방전도 써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출국 전날 애슐리 가족과 함께 그 병원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이 병원이 내 인생을 바꿔준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미국 집에 걸어두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지우가 울면서 할머니, 꼭 다시 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약속해. 내년에 또 올게 라고 말하며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은 저에게 낯선 나라였는데 이제는 제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작은 동네 병원이 저에게는 기적의 장소가 되었어요. 텍사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의 그 의사 선생님께 드릴 감사 편지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70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라고 썼습니다. 이웃들이 한국 여행 어땠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병원 이야기를 꼭 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예약 없이 가서 40분 만에 정확한 진단을 받았어. 그것도 40달러로 말이야라고 말하면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엘리자베스, 그게 정말이야? 미국에서 못 고친 걸 한국에서 고쳤다고?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자신 있게 정말이야.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주 후 지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 저 한국어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가 다시 오시면 통역해 드릴게요 라고 썼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한국에서 너와 함께 보낸 시간이 내 인생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단다. 그리고 그 작은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단순히 몸을 고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까지 고쳐주었어.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며 한국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